안녕하세요. 이번 주 국내 증시, 정말 정신없는 한 주였죠. 특히 오늘 9월 26일 금요일 시장은 뭐랄까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침 저희 손에 검은 금요일 25년 39주차 증시 분석과 전망 이 보고서가 딱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주 시장의 변동성, 특히 금요일 급락 원인이 뭔지 좀 파헤쳐 보고요. 또 다가오는 긴 추석 연휴 이거 앞두고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이번 주 시장 성적표부터 한번 보죠. 주 초반에는 그래도 상승 기대감이 조금은 있었는데 금요일에 코스피가 무려 2.45%나 급락하면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결국 한 주간 보면 코스피는 1.7% 하락해서 3,386.05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네, 주간 하락률이 3.24%. 와, 이거 꽤 크죠? 835.19포인트로 그냥 주저앉았어요. 이건 코스닥 투자자분들 심리가 코스피보다 훨씬 더 위축되었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락한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궁금하네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면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좀 뚜렷한 대외 악재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번 금요일 하락은 그런 명확한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려웠다는 점이죠. 보고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부 요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월말이자 분기말이라는 그 시기적인 특수성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이럴 때 보유 종목 종가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포트포리오 비중 조절을 하거든요. 즉, 분기 실적 마감을 앞두고 재무제표를 좀 보기 좋게 꾸미려는 그런 의도가 반영된 소위 윈도우 드레싱성 매물이 시장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적 발표 전에 좀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다음 주로 다가온 긴 추석 연휴, 이게 꼽힙니다.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상당히 길죠. 이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위험자산 비중을 좀 줄여서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심리, 이게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연휴는 좀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번 금일 급락은 뚜렷한 악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수급하고 심리만으로도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그만큼 좀 취약하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작은 불안감에도 쉽게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수급하고 심리만으로 이렇게까지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근데 코스피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주간 전체로만 딱 보면 외국인이 54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202억 원의 순매수했거든요. 분명히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들였는데 지수는 왜 1.7% 넘게 빠졌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 답은 바로 금요일 하루의 움직임에 숨어 있습니다. 주간 전체로는 분명 순매수였지만 금요일 단 하루 동안에요. 외국인이 6,619억 원, 기관이 4,892억 원. 와, 합쳐서 1조 1,500억 원이 넘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하루 동안의 매도세가 주 초반에 올랐던 걸 전부 다 까먹고 지수를 그냥 급격하게 끌어내린 주범이었던 거죠. 와, 하루 만에 그렇게나 매물이 쏟아져 나왔군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만한 건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이에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막 공포에 질려서 내다 파는 동안에 개인들은 금요일 하루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1조 9,081억 원 어치의 순으로 쏘했어요. 주간 전체로 보면 4,497억 원 순매도였는데 금요일 그 급락을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로 본 거죠.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의 사자 행렬이 정말 매섭게 이어진 거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주간 내내 외국인이 5,166억 원, 기관이 3,383억 원, 이렇게 동반 순매도를 하면서 매도 우위가 아주 뚜렷했어요. 물론 개인들이 9,9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방어에 나서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도 압력을 이겨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코스피와 코스닥의 엇갈린 흐름은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자주 나타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형 우량주가 많은 코스피 쪽으로는 자금이 좀 유입되거나 버티는 힘이 강한 반면에 성장주나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위험의 피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나타나죠. 즉, 두 시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디커플링이요. 시장 전체가 막 휘청이는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행보는 진짜 인상적이네요. 금요일에 대규모 순매수도 그렇지만 증시 주변 자금 동향을 보면 이분들의 움직임이 더 뚜렷하게 보여요. 투자자들이 주식 사려고 증권 계좌에 넣어둔 돈,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요. 이게 이번 한 주 동안에만 무려 2조 3천억 원 넘게 늘어나서 7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나죠. 네, 맞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니까 이걸 줍줍,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인식하고 대기하고 있던 자금이 아주 공격적으로 증시로 유입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매수 강도를 높이는 개인들의 그 투자 패턴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신용융자 잔고,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한 금액 있잖아요. 이건 역시 한 주간 6,300억 원 이상 증가하면서 23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소위 빚내서 투자하는 그 빚투 열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와, 시장의 공포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개인들의 역발상 투자, 그리고 비투까지 동원하는 과감함. 이게 정말 두드러지네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개인들의 힘이 강해졌다,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이게 시장 바닥 신호라고 보기엔 좀 너무 이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충분히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들의 이 강력한 매수세는 시장의 추가 하락을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죠. 즉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시장이 더 밀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만약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반등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추가 하락할 경우에요. 이렇게 늘어난 신용융자, 즉 비투 물량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손절매나 반대 매매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하락세를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이 과감한 베팅은 시장의 지지대인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가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인 자금의 힘과 또 그 이면의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는 좀 복잡한 상황이네요. 자,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전망해 봐야 할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아주 긴 추석 연휴가 있어서요. 실제 거래일은 9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2일 목요일까지 딱 나흘 뿐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연휴를 앞둔 마지막 주라는 특성상 전반적으로는 관망 심리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 연휴 동안 해외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늘리기보다는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려는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거래량이 줄어들면 시장의 변동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소화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매수나 매도에도 지수가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의외의 급등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좀 열어두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지난 금요일에 워낙 큰 폭으로 하락했으니까 그래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단기 낙폭이 과도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는 있죠. 보고서에서는 기술적 반등 시에 코스피는 3,400선 부근, 코스닥은 850선 부근이 1차적인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수준까지는 회복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내지 못하고 반등 시도가 좀 무산될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금요일 저점 수준까지 밀릴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돼요. 특히 그 공급관리협회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나 고용 관련 세부 지표들이 좀 주목되는데요. 이 결과들이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또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국내 정시 투자 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발표 내용을 좀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서 핵심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번 39주차 시장은 뭐 뚜렷한 외부 충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의 수급 변화라든지 연휴를 앞둔 불안감 같은 그런 내부 요인만으로도 시장이 얼마나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매수 강도를 높인 개인 투자자들의 행보, 그리고 다시 증가하는 비투 규모는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빠놓을 수 없는 변수가 되었다. 이 점이 중요해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보고서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다음 주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성급하게 시장 방향성을 예단하고 베팅하기보다는 한 발짝 좀 물러서서 시장 움직임을 차분히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물론 투자 성향에 따라 접근 방식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연휴를 앞두고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좀 높여서 혹시 모를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고요. 반면에 시장 반등을 기대하는 좀 더 적극적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섣불리 추격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지난 금요일 낙폭이 컸던 실적 우량주들 중심으로 그것도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신중한 접근이 권고되는 시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분석과 전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좀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5년 39주차 검은 금요일의 충격으로 요동쳤던 국내 증시의 흐름과 그 배경,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공포 속에서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막 쏟아부으면서 과감하게 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분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떠오르네요. 만약 시장이 많은 분들의 기대처럼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고 뭐 옆으로 횡보하거나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요. 이렇게 레버리지까지 일으키면서 저가 매수에 나섰던 이 강력한 개인들의 믿음과 자금이 오히려 미래 시장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개인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